두산 에너빌리티가 3조 원 규모의 국내 원자력 발전 주기기를 수주했습니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등인데요. 원전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조업체인 두산 입장에선 2014년 신고리 5, 6호에 이어 8년여 만에 성사된 결과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물꼬를 다시 텄다는 데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이 소식에도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력받지도 못한 가운데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다음 달 가동을 멈추고 안정성 심사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 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주로 한전 KPS 보시면 연이틀 상승을 보인 후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1.6% 하락한 36,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2027년까지 총 5조 원에 이르는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동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수출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곳 육성 계획도 함께 추진할 텐데요. 한전 기술도 전반이 쉬어가는 가운데 1.4%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원전 공기업, 그러니까 한전이라든지 한수원과 손을 잡고 동반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원전업계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자 수출과 동반 수출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전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 독자 수출보다는 팀 코리아를 이제 구성을 해서 간다. 이 얘기가 상당히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어서 많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업체들이 사실상 워낙 이 국내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이제 죽게 되면서 많은 부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27년까지 보게 되면은 원전 한 기 건설 사업비하고 맞먹는 수준인 한 5조 원 규모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원전 중소기업 관련돼서 한 100개사를 양성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업체에 관련돼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인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시장 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더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팀 코리아를 이루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이 협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 원전 관련돼서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4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방문 예정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 원전 수출에 관련된 논의가 다시 한 번 더 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러한 이제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관련된 이제 스케줄 자체가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시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에 관련 모멘텀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었는데 이제 해외 관련돼서도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수주 모멘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이나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하반기부터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까요? 네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연초에 또 SMR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상승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좋았는데
올해 연초에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우선시 좀 돼야 되는데요. 현 정부가 지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주 5조 달성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전 중소형 기업의 중소기업 100개 정도 양성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련되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 그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은 좀 주가가 좀 약하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좀 길게 두고 좀 모아서 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좀 많이 좀 다소 좀 하락을 좀 했었어요. 하락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어쨌건 원전 생태계의 본격적인 복원의 어떤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적극적으로 한 번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수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중에서 몇 개의 종목을 아니면 한두 개 종목을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긴 호흡으로 포트 안에 한두 종목은 넣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입니다. 바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차장님의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고요. 최근 한수원과 또 신한울 3, 4호기 주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계약 소식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한 2.9조 관련돼서 네. 이제 이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수주가 안 나오다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맞아요.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수주를 신한울 3, 4호기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관련돼서 이제 목표를 삼았던 것이 한 3.3조 정도가 되고 네. 있었었는데 일정 부분은 채워 넣었던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 걸 테고 그리고 SMR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일부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체코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관련돼서 하반기 때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원전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기자재 사업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통 저마진 관련돼서 EPC 사업을 많은 부분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이런 기자재 사업으로 가게 될수록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SMR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수주가 2023년도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이 지분 투자라든지 그리고 기자재에 관련된 이 공급 계약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업체인 엑스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분 투자를 하게 되고 기자재 공급 계약 협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서 조금 더 SMR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이러한 이제 공급사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그러네요.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산업 쪽에 이 사업 포트폴리오 쪽에서 보게 되면은 LNG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곁들여서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바닥권에서에 대한 큰 이제 흐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지금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 유치를 하고 있는 만큼 일부에 조금씩은 매수해서 들어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신한울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주가가 3% 단 강세에 멈춰서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다. 앞으로의 흐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원전과 관련해서 한전 KPS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이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전 KPS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고요. 지금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뭐 단기적인 그 어떤 매출 이런 부분이 뭐 급격하게 뭐 증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좀 꾸준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울 3, 4호기 본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벤트가 있죠. 폴란드 원전 계약 본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와 체코,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등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가 해외 한국전력, 한수원 수주 이후에 시운전 단계에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 매출을 또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태에서 좀 급격한 어떤 매출의 증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상이 안 되지만은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배경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한전 KPS가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목표가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또 관심을 받고 있으니 한전 KPS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에 관한 뉴스는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 보시면서 그와 따른 관련주의 흐름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종목은요, 한전 KPS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